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관리, 다들 하고 계시죠? 근데 아마 자원 배분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인력이라든지 예산 아니면 시간 같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써야 가장 좋을까? 이게 늘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그 자원 최적화 관련 자료들,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핵심을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미 프로젝트 관리에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오늘 얘기가 좀 더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자료에서 말하는 자원 최적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자원을 뭐 나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낭비는 최소화하는 핵심 프로세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저 분배하는 것과는 좀 다른 훨씬 전략적인 접근이죠. 핵심 원칙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효율성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는 거죠. 둘째는 균형이고요. 이게 필요한 자원이란 실제 가진 자원, 이 사이의 간극을 잘 메워야 뭐 병목 현상 같은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경제성입니다. 그러니까 투입 대비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잘 맞아야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굴러가겠죠. 그렇군요. 효율성, 균형, 경제성. 그럼 실제 프로젝트 할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자원 평준화랑 자원 유연화, 이 두 가지 기법이 있던데?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목표랑 접근 방식에서 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자원 평준화는요. 그 프로젝트 완료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 흐름, 즉 핵심 경로 있잖아요. 이게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특정 자원, 예를 들면 어떤 팀원에게 일이 너무 과하게 몰리는 거, 이건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일정을 좀 조정해서라도 부담을 고르게 나누는 거죠. 아, 그럼 자원 평준화는 마감일 엄순보다는 혹시 모를 팀원의 번아웃 방지라든지 뭐 자원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할 때 써볼 만한 방법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자원 유연화는 좀 반대예요. 여기서는 핵심 경로가 늦어지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게 딱 전제 조건입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의 일정을 조절해서 특정 시점에 자원 수요가 확 몰리는 걸 막는 거예요. 그 자원 사용량 그래프 같은 걸 보면 왜 부족하게 솟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좀 완만하게 다듬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 프로젝트에서 뭘 더 중요하게 보느냐, 마감일이냐 아니면 자원의 안정적 운영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제약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관건이죠. 예전에는 이런 걸 뭐 간트 차트나 CPM 같은 걸로 관리자들이 직접 이렇게 저렇게 조정했을 텐데 역시 요즘은 AI 예리가 빠지지 않네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AI 기반 최적화를 꽤 강조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 방식이 아무래도 관리자의 경험이나 뭐 직관에 의존하는 면이 많았다면 AI는 훨씬 더 데이터 중심적으로 접근하죠.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게 과거 데이터를 쫙 학습해서 앞으로 자원이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자동으로 계획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뭐 딥러닝 같은 걸 써서 이 작업에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 딱 맞겠다, 이런 매칭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와, 정말 그 정도까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AI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현재 상황을 최적화하는 걸 넘어서요. 예를 들어 생성형 AI한테 만약에 예산이 10% 줄면 자원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이런 시나리오 기반 질문을 던지면 얘가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뭐 단순히 비용이나 일정뿐만 아니라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경영지표 있잖아요. 뭐 탄소 배출량 같은 거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자원을 최적화하는 데 AI가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와, 정말 점점 더 똑똑해지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 자원 최적화라는 건 결국 효율성, 균형, 경제성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서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마감일이 좀 늦어지더라도 자원 부담을 줄이는 평준화,
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마감일은 꼭 지키면서 자원 수요 변동을 줄이는 유연화를 쓸 수도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AI 기술이 이 모든 과정을 훨씬 더 정교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자원 배분 문제를 푸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상황에 어떤 최적화 기법이 더 맞을지, 아니면 혹시 AI 기술을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만약에 생성형 AI가 당신의 다음 프로젝트 자원 배분 계획 초안을 딱 만들어준다면 당신은 그 제안을 얼마나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그 제안이 괜찮은지, 타당한지 검토하시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하게 될 현실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